안녕하세요. 1월 21일 일요일 설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 명절에 친지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주제를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대장동 김만배는 2인 기본 400만 원 하는 최고급 룸에서 부장판사들과 황제융을 즐겼습니다. 대법관을 만나기 위해서 대법원을 안박처럼 드나들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우리 공동체에게 가장 나쁜 해악을 끼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문재인 80%, 압도적 1위, 2위는 이재명 14%를 차지했습니다. 댓글에는 이들 모두 구속시켜야 한다는 게 민심이었습니다. 지난 5년은 IMF 외환 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국가 존립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소수의 지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이념 투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세계는 12세기 전후로 해서 100년을 제외하고 2000년 이상 서양의 가치가 지배해 오고 있습니다. 동양에 공자가 있다면 서양에는 플라톤이 있습니다. 플라톤은 와이프와 자식까지 공유해야 한다는 공산주의자입니다. 이런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스승 소크라테스의 독배를 보면서 민주정치의 타락을 플라톤은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플라톤의 이상국가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철학적인 소수들이 지배하는 국가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플라톤의 소수의 지배는 실현 불가능한 이상론으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실현될 수 없는 소수의 지배가 한국에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은 소수가 지배하는 소수의 지배 정권이었습니다. 탄핵으로 민주정치가 타락했고 2500년 전 플라톤이 주장했던 것처럼 소수 세력이 어찌어찌 하다가 주류 세력을 몰아내고 대한민국을 뒤집었습니다. 소수의 지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보여준 5년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법은 민주당만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는 극소수 종북주의자 운동권들이 청와대와 행정부를 완전 장악했습니다. 전체 판사들 중에 14%밖에 안 되는 소수 우리법 연구의 판사들이 사법부 핵심으로 등장했습니다. 전체 노동자 중에서 7%밖에 안 되는 극소수 민노총이 노동계의 절대 권력이 되었습니다. 전 국민의 25%밖에 안 되는 특정 지역 호남 출신들이 지방의회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MBC, KBS 공영방송도 호남 출신들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5년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특정 세력, 극소수 조직들이 대한민국을 지배하였습니다. 모든 국가 핵심에는 붉은 완장들이 또아리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1%의 소수들이 99% 다수를 지배하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질적인 가치가 선이 되었고 보편적 질서가 악마가 되었습니다. 개별에서 보편화로 나아가는 것이 역사의 진보라고 할 때 지난 5년 한국은 보편에서 거꾸로 개별로 돌아가는 퇴보의 역사였습니다. 문 정권에서 소수의 가치가 주류를 삼킬 때 그 얼마나 이질적이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개별이 보편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폭력입니다. 사법부는 14%, 우리법 판사들이 86%의 대부분 판사들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김명수 체제는 법치가 아니라 사법 독재였습니다. 대법관 14명 중에서 11명이 그쪽 사람들입니다. 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재판 거래가 만연하였습니다. 전직 대통령 2분을 구속했고 대법원장, 국정원장 포함해서 2,000명이 넘는 우파들에게 실형을 때렸습니다. 우파는 유죄, 좌파는 무죄.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재판 지연은 정도가 매우 심각합니다. 1.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의 비리 의혹 무마 사건입니다. 2018년 문재인 청와대 비서관들이 검찰에게 압력을 가해서 유재수 비리를 덮은 사건입니다. 재판은 3년을 지연시키다가 2022년 11월에 겨우 1심 구형만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 반대로 이 사건을 공익 제보했던 김태우 강서구청장 재판은 벌써 2심까지 종료되었습니다. 우파 김태우 구청장에게는 징역 8월 실형을 때렸습니다. 무법부 체제에서는 법치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입니다. 문재인의 30년 지기 친구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에 문재인 청와대 비서관들이 대거 개입한 사건입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의 임기가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재판은 아직도 1심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합니다. 3번 조국 사건입니다. 정경심 재판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끝났습니다. 똑같은 사건의 공범 조국의 재판은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겨우 구형이 진행되었고 1심 판결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완전 개판입니다. 4. 윤미향 사건입니다.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을 가로챈 사건입니다. 1년이 지났지만 아직 1심조차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법이 죽었습니다. 이들 사건을 가만히 볼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모두 좌파라는 것입니다. 좌파 무죄를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소수 세력이 사법부를 장악하면 법과 양심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은 국가입니다. 결국 국가의 근간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서민들의 재판도 장난 아니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판 지연 사례를 겪은 적이 있습니까? 질문에 없다 11%, 있다 89%로 조사되었습니다. 김명수 사법부에서 국민들 89%가 재판 지연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2년 이상 판결이 안 돼서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는 통계는 진짜 심각합니다. 2016년 말 박근혜 정부 때 6,279건에 불과하던 것이 2021년 말 문재인 정권에서는 15,574건이나 됩니다. 5년 만에 2.5배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재판 지연은 국민들을 말려 죽이는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엄청난 재판 거래가 터지고 있습니다. 재판 거래는 국가의 종말입니다. 첫 번째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2심까지 명백한 유죄 사건이던 것이 대법원에서 7대5로 무죄로 둔갑해버렸습니다. 이재명과 김만배, 권순일 등이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만배가 권순일 대법관을 8차례나 만났고 그 대가로 50억이 거래되었다는 법정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역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제1공단 부지를 용도 변경한 사건입니다. 남욱 변호사 법정 진술에 따르면 대장동 사업장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제1공단 부지가 있는데 이것을 이재명 사장이 공원으로 용도 변경하였습니다. 공단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낸 사건입니다. 이 사건 역시 2심까지
이재명 성남시가 패소하고 있었는데 대법원에 가서 또 뒤집혀 버렸습니다. 중세는 신이 인간을 지배하던 시대, 소위 암흑의 시대라고 합니다. 면죄부를 돈으로 주고서 하는 종교의 타락으로 한 시대가 종말했습니다. 역시 김명수 사법부 재판거래는 현대판 면죄부 사건입니다. 재판거래는 법치의 종말, 사실상 대한민국의 사망입니다. 재판거래는 가장 중대한 범죄입니다. 재판거래는 뿌리째 뽑지 못하면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꼼짝달싹 못하는 아포리아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법원의 타락, 마지막 보류의 법치가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맡겨두었던 자유가 도둑맞고 있습니다. 김명수의 면죄부, 재판거래는 문명의 파괴, 힘센 놈만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